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자, 오늘도 파이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드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많은 노드 설치 영상들이 있지만, 자, 생각보다 100명이 도전하면 1명밖에 설치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노드 설치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거기에 다 담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버님들이 쪼개서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잘 설명이 안 되고, 또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게 포딩이거든요. 자기 포트를 공유기 포트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딱 그 부분은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안 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쉽게 넘어가고요. 가장 중요한 포워딩 하는 거 있죠. 자기 포트 개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강조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양도 중요합니다. 뭐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노드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사양이 안 따라주면 골치 아픕니다. 뭐냐면, 제가 노드를 좀 일찍 했잖아요. 제가 노드 일찍 했는데, 지금은 이제 노드가 3월 14일 날 해가지고, 이거 뭐냐면 니콜라스 님이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혜택을 줘서, 제가 노드만 할 때 우리나라가 13인가 18인가 한참 밑이었어요. 300개도 없었어요, 노드가. 제가 할 때가 내가 250몇 내가 300여 건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뭡니까? 3,000명 가까이 되나요? 2,500명인가 3,500명이나 노드 설치가 됐죠. 이번에 한번 2,000명 정도 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또 썰 밀면 안 되니까. 어쨌든,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노드를 할 수 있고 계속 되게 해놨다가 또 언제 또 니콜라 선생님이 우리 또 이렇게 해줄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예전에는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나, 영상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도 한번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싶어갖고 한번 영상 찍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CPU가 중요한데, 일단 노드 사양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노드가 선정되게 되면 갑자기 CPU를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이게 많이 잡아먹어요. 이거 대기 때는 그냥 거의 이렇게 전원 안 잡아먹더만, 이제 노드 설득되고부터는 완전 가부가 걸릴 정도로 이게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CPU 따라줘야 됩니다. i3 이상이라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i5 한 70대 정도 딱 좋습니다. i5 7000대 정도 이게 좋고, 그 다음 저가 안 되면 이제 i7 3000대 4000대, i5 한 6000대 7000대 정도 하시면 되고, i3면 한 9000대 정도, 이 정도까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램은 8기가 대 16기가 하면 더 좋겠죠. 최소 8입니다. 여러분, 근데 16이 낫습니다. 이거 메모리가 좀 있어야지 잘 돌아가죠. 메모리가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빠리빠리거든요. 팍팍 접속하니까 메모리가 중요한 겁니다. 하드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래도 하드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SSD로 해야 돼요. SSD 알죠? 옛날 SSD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드가 두 종류 있습니다. 요즘에 옛날 하드 쓰는 사람 거의 없을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SSD로 설치하는 게 좋고, 운영체계는 당연히 이제 윈도우 10으로 해야 돼요. 윈도우 10 프로 버전을 해야 됩니다. 윈도우 10 프로 버전 64비트로 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11도 하지 마시고, 무조건 윈도우 10 프로 11 버전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노트북에 있는 거를 데스크탑에 한번 옮겼거든요. 옮기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거 옮길 때, 쉽게 말해서 이거 다시 해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 설치할 때를 잘 정해서 해야 됩니다. 노트북으로 할 것 같으면 사양 굉장히 괜찮은 걸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면, 저는 노트북에 있는 걸 옮기다 해서 썰기를 만든 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사양은 끝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네트워크 설정부터 합니다. 네트워크 설정. 자, 네트워크 설정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이제 윈도우 10 제일 밑에 보면, 윈도우 10 하면 왼쪽 제일 밑에 보면 한글로 쳐야겠죠. 네트워크 설정 상태 확인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로 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설정 화면이 떠요. 뜨게 되면은 자기 네트워크 설정은 이제 이거 보러 갈 수 있죠. 근데 대부분 공용으로 잡아져 있어요. 공용으로 잡아져 있는데 속성 들어가가지고 개인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무조건 이게 첫 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 공용으로 잡아져 있는데 개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건 공용으로 하면 IP 주소가 공용으로 잡아져 있으면 그 노드가 일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부터 잡는 겁니다. 공용으로 잡으면 공격당하잖아요. 노드가 블록체인이 공격당하니까 개인으로 잡아갖고 IP로 해야 되는데 IP도 고정 IP가 더 좋으니까 IP도 잡아주는 겁니다. 나중에 IP 잡는 이 다음에 이제 IP 잡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공용을 딱 개인으로 바꿔놓는 거. 그 다음에 이제 IP를 이제 고정 IP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작업이. 그러면 이제 아까 중에 이제 네트워크에 그걸 찾았지만 이제는 제일 밑에 CMD라고 치면 됩니다. 그냥 영어로 CMD 딱 치면은 이제 시켜본 바탕 명령어 치는 게 나타나요. 명령어 치는 거 나타납니다. CMD 치고 리턴 딱 치면은 바로 명령어 치는 화면에 딱 소스가 한번 딱 뜨게 돼 있습니다. 이게 뜨게 돼 있어. 이거 뜨게 되면 이제 여기 뜨게 되면 거기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겁니다. 그 상태에서 커서 깜빡깜빡 이런 그 상태에서 IPCONFIG 그 다음에 슬래시 치고 ALL 이렇게 치고 리턴을 딱 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리턴을 치시면 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 나타나면 이제 사람들 이 화면이 쭉 올라가요. 쭉 자기 개인 화면마다 다 다릅니다. 거기도 이제 IP 주소 있는 거랑 서버넷 주소 있는 거랑 기본 네트워크 주소가 있는 거랑 그 다음에 DNS 서버 있는 주소랑 이게 네 가지가 전부 다 한꺼번에 다 같이 있는 주소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보통 뭐 여러 개 떠 있었어요. 여러 개 떠 있는데 보통 첫 번째 칸이 두 번째 칸에 많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칸에 두 번째 칸에 있을 때인데 이게 네 개가 다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요걸 잘 찾아야 되는데 요거를 있잖아 쓸데없는 거 찾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한 곳에 싹 다 몰려 있는 게 있습니다. 요게 어떤 거는 두 개밖에 없고 이런 거 있는 건데 이거 한꺼번에 싹 다 몰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인터넷에 연결된 그게 이제 인터넷선에 연결된 거 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상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도 이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 인터넷에 연결된 건 이 네 개가 다 뜨고요. 그 다음에 가상으로 연결된 인터넷이 보통 4-5개가 있어요. 보통 4개 정도 뜨는단 말이에요. 한 개만 뜨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자기 걸 찾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 메모하십시오. 메모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숫자로 되어 있는데 메모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요것도 약간 서링인데 이거 잘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것도 고민했는데 여기까지 큰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게 4개가 다 같이 있는 걸 찾으면 된다. 그럼 실수 없습니다. 요 4개가 다 같이 있는 건 다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어댑터를 변경해야 됩니다. 고정 IP로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고정 IP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다음에 아까 그 찾아놨던 거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판, 네트워크, 공유 및 센터, 어댑터 설정 변경, 이더넷 찾고, 이제 속성 찾는 겁니다. 이더넷 찾고, 속성 찾고. 근데 이제 가끔 이더넷이 없는 사람들이, 이더넷 없는 거는 뭐냐면, 이제 노트북을 하는 분들은 노트북 자체를 이제 와이파이로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이파이로 설치를 해가지고. 이더넷은 뭐냐면, 이제, 실제 선으로 꼽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기기에 다죽 선으로 꼽아져가지고, 자기 노트북도 선으로 꼽힌 겁니다. 이게, 전선으로 꼽아졌다고 보지. 인터넷 전선으로 꼽아졌다는 거고, 인터넷 전선이 없이 그냥 공유기래, 그냥 선 하나도 없이 인터넷 하는 경우 있잖아요. 노트북 같은 경우. 노트북 사용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뭘로 뜨냐면, 와이파이로 잡아져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와이파이로 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더넷으로 하는 게 속 편합니다. 제가 이더넷도 해봤고 와이파이로 해봤는데 와이파이도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이제 처음 할 때는 와이파이로 되더만 두 번째는 와이파이로 또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더넷 그러니까 와이파이도 될 수도 있으니까 와이파이로 해도 되고 없으면 이더넷으로 하시는 게 속 편하다는 거. 이거 은근히 이더넷 없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고민할 텐데 와이파이도 될 수도 있고 와이파이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시겠죠? 이더넷으로 하는 게 낫다. 아시겠죠? 그 다음 속성을 딱 눌러주세요. 속성을 딱 누르면은 이 화면에 뜹니다. 이 화면에 뜨게 되면 이제 네 번째 칸에 보면 이게 이제 TPC로 바꾸는 겁니다. TPC4 풀풀 버전을 찾아야 됩니다. TPC4 풀풀 버전을 찾아요. 이걸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면
이 화면에 떠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IP 주소를 이제 받기로 다 돼 있는 거를 이제 고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고정 이제. 지금 아까 떠왔던 거를 이제 그대로,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노드를 IP 주소를 안정화시키는 작업부터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공용을 개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지 맘대로 돌아가 있는 자동으로 IP 주소를 자동으로 팍팍 잡으면 노드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한 IP 딱 잡아라 이래가지고 고정 IP 주소를 딱 잡아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4개 적었던 걸 다 적습니다. 근데 왜 5칸이냐 이러죠? 4개인데 왜 5개냐니까 제일 밑에가 2개입니다. 아시겠죠? 아까 중에 4개라고 하지만은, 제일 밑에, DNS 주소가 2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5칸에 설치되는 겁니다. 이게 5칸 설치 다 적으면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주소는 내 주소기 때문에 이런 거와 다릅니다. 다르니까 이거 그대로 따라 적으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따라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 엄청난 정보가 제공된 거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된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넘어오겠죠.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 이제, 공룡을 개인 바꿔줬죠. 고정 IP 주소 잡아줬죠. 그 다음에 뭘 잡아줘야 되냐면, 이제 명령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이 나중에 무슨 명령을 잡는 거냐면, 나중에 이제 코끼리 모양, 도스, 있잖아요. 코끼리 도스로 돌릴 거고, 이제, 가상 네트워크를 돌려주는 게 있어요. 노드. 그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명령어를 치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명령을 치는 건데, 명령 칠 때, 아까 왼쪽 제일 하단 밑에 뭐라 치냐면, POWERS까지만 딱 치면 이 화면에 떠요. 그거 다 칠 필요 없습니다. POWERS까지 딱 치게 되면은, 이 화면에 뜨는데, 이 화면 리턴 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리턴 치면 파란색 화면이 뜨는데, 그 화면은 가짜 화면이고, 치고 위에서 찾아야 돼요. 치고 찾으려고, 관리자로 실행한다는 걸 찾아야 됩니다. 관리자로 실행한다는 거. 요거 보이시죠? 요 마크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 마크 보이시죠? POW1의 셀, 프로셀을 찾아야 돼요. 프로셀을 찾아가지고 관리자 실행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관리자 실행으로 가게 되면, 이 화면이 뜨는 겁니다. 관리자 실행에 가면 이제 파란색 화면이 딱 뜨게 됩니다. 파란색 화면. 요게 관리자 화면입니다. 관리자 화면이 그냥 픽셀만 치면 안 되고, 아까 찾아서 관리자 실행으로 가야지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안 됩니다. 관리자 실행으로 쳐가지고, 이 화면에 들어오면 됩니다. 이 화면에 들어오면 이제 명령어를 쳐야 되는데, 이 명령을 치는 이유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고래 모양을, 도스를 돌릴 때, 도구 프레임을 돌릴 때 뭐냐면, 가상 프로그램이 명령을 넣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포토를 언제 넣어라, 언제 해라. 그대로 그 상태로 돌리면 안 되거든요. 연동시켜주는 겁니다. 쉽게 우리 파이, 노드랑 우리 프로그램 연동시키는 명령어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이거 설명하면 또 기니까. 아시겠죠? 그다음 1차 명령어를 치고, 리턴을 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할 때 이거를 붙여넣기를 해도 되는데, 저는 이걸 일일이 다 쳤었어요, 원래는. 저는 이거 일일이 다 쳤었는데, 근데 명령어를 붙여넣기 복사하는 게 더 나아질 겁니다. 저는 일일이 다 쳐갖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밑에다가 이거, 이제 꾹 눌려갖고 복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원래 모든 게 복사가 꾹 눌려 복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밑에다가 상세 설명란에다가 명령어 복사할 수 있도록 한번 밑에 만들어 볼게요. 아시겠죠? 안 되면 이제 치셔야 되고, 일단은 복사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핸드폰 화면으로 보게 되면 화면을 꽉 차가지고 다 보실 겁니다. 노트북으로 보게 되면 좀 좁게 보이겠죠. 이래서 핸드폰으로 이 화면을 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제 영상을 보면서 노트북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던데, 자기의 노트북에 보면서 핸드폰 하기에는 노트북 2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골치 아프잖아요. 차라리 제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면서 노트북으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어쨌든 명령어를 하고 1차 명령어를 치고 리턴을 치게 되면 1%, 2% 찌르르 100% 올라가면서 띵! 뜨게 되거든요. 그러고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끝나게 되고
다시 재부팅 하겠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재부팅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90% 이상 자기가 알아서 재부팅 안 합니다. 요즘 최신 노트북 중에 그거 하는 경우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 거나 재부팅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2차 명령어를 치고 또 리턴을 치게 되면 또 1%, 2%, 100%쭉 올라가고 띵! 잘했습니다. 이상한 말 뜨게 돼요. 그런데 명령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틀렸다 싶으면 1%, 100%안 올라가고 에러 뜹니다. 에러 뜨면 명령어가 철자 단어가 틀렸다는 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하면 명령어가 실수가 없지만 자기가 치다 보면 명령어가 실수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할 때는 이건 명령어 붙여넣기 하지 않았고 전부가 없어서 다 일일이 수기로 쳐서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1차 명령어, 2차 명령어 사이에 꼭 이거 펭귄 프로그램을 꼭 깔아야 됩니다. WSL 이거 펭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펭귄 1차 명령어 치고 2차 명령어 끝나고 그 사이에 무조건 이 펭귄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이거 안 깔면 절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밑에 링크 그런 거 위에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 따고 그대로 들어가면 무슨 화면이 뜨냐 타고 들어가면 펭귄 프로그램을 깔 수 있는 그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그럼 제일 위에 첫 번째 칸이 자기 노트북 사양이나 거기 딱 맞는 게 제일 위에 무조건 뜨게 돼요. 자기 노트북 사양 맞는 게 제 첫 번째 칸에 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거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제일 위에 거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찌링찌링 설치가 될 거 아닙니까? 예,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를 하게 해서 자동으로 재부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전부 다 옛날 컴퓨터들은 다 재부팅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 최신 컴퓨터들 이거 재부팅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부러 이거 다 깔고 나서 일부러 재부팅을 꼭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프로그램이 재부팅을 하지 않으면 인식을 안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재부팅을 강제로 또 프로그램을 다시 그러니까 노트북을 껐다가 다시 켜야 돼요. 재부팅을 해야 돼요. 재부팅 한 다음에 또 중요해요. 이걸 한 번 더 설치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은근히 설치가 안 돼가지고 포트가 개방이 잘 안 돼요. 이게 포트 개방하는데 그 명령어거든요. 이게 포트 개방 명령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포트 개방 명령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제 3차 명령어를 쳐야 되는데 3차 명령어를 치려면 아까 그 다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 아까 뭡니까? 또 아까 중에 또 제일 밑에 이제 PRO 파워셀을 또 치야 되죠. 파워셀 치가지고 그 관리자 그걸로 들어가게 하면 또 푸른색 화면에 또 띄워야 됩니다. 무조건. 다시 푸른색 화면을 띄우는 겁니다. 띄우고 거기서 이제 또 띄우면 이 3차 명령어를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고했다고 뜨게 됩니다. 이 화면은 뜨게 됩니다. 수고했다고. 잘됐다. 뭐 기타 등등 잘 설명됐다. 뭐 이런 화면에 뜨게 됩니다. 이까지 하게 되면 그건 뭐 있냐면 60% 정도는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됐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쉽게 이게 무슨 작업 끝나냐면 그 네트워크 맞춰줬죠. 그 다음에 IP 주소 맞춰줬죠. 그 다음에 이제 하도가 화면 돌리기 전에 명령어를 넣어가지고 우리 이제 PC 노드랑 연동될 수 있도록 서로 강제 명령을 넣어줬잖아. 이걸 명령어를 넣어주지 않으면 연동이 안 돼요. 그냥 지 혼자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동될 수 있는 그 명령어를 치야 되잖아요. 명령어 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 이거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노드가 제대로 설치 안 되는 이유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노드가 좀 안 된다 그러면 전체 프로그램 싹 다 잡고 순서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순서가 틀려버리면 또 안 됩니다. 뭐 뒤에 거 먼저 하고 예를 들어 파일 프로그램에도 노드 프로그램 먼저 깔고, 그 다음에 도구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네트워크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순서 바꾸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건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또 넘어가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홈페이지 가서, 파일 홈페이지 가가지고, 이제, 노드를 깔아야 됩니다. 노드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이게 노드 프로그램이죠. 노드 설치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설치 들어가서 깔게 됩니다. 이것도, 클릭이 되지 않으면 밑에다가 상세 설명란에다가 링크 깔아 놓겠습니다. 아시겠죠?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에 맞는, 사양에 맞는 걸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맥스가 아니고 그거 뭐죠? 그러니까 윈도우니까 윈도우 거 설치하면 되겠죠. 이건 뭐 요즘 맥스 쓰는 애들 있으니까 다 윈도우죠. 윈도우 거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지금 이 화면은 무슨 화면이냐면 이제 노트북 화면입니다. 노트북 화면. 이거 핸드폰 화면 아닙니다. 요것도 노트북 화면입니다. 노트북 화면. 이것도 노트북 화면입니다. 노트북 화면. 노트북 화면. 노트북 화면입니다. 여기까지 핸드폰 화면 아닙니다. 요때 이거 밑에 클릭하는 거죠. 파란색에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면 요상한 영어가 하나 뜹니다. 영어 뭐 암호 같은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핸드폰하고 우리 노트북하고 노트랑 서로 연동될 수 있는 암호가 뜨게 돼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꾹 눌려갖고 복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복사가 잘 안 돼요. 이거 복사가 잘 안 돼갖고 수첩에다 적으세요. 그게 제일 속편합니다. 수첩에 적는 게 복사 잘 안 됩니다. 수첩에다가 적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코드는 이제 쉽게 일회성이라 맨날 바뀌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왜 이리 바뀌는 거냐면 제가 또 노트북에 설치했다가 데스크탑에 설치했다가 왔다 갔다 해봤잖아요. 그때마다 이게 다르게 뜨더라고. 다르게 뜨는데 옮기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옮겼다가 좀 망한 적이 있었어요. 옮겼다가 망해갖고 다시 깔고 어쨌든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굉장히 가슴 아팠던 기억이 안 있어요. 예전에 작년 10월달에 이거 노드 프로그램들 다 다운된 적이 있었습니다. 노드 해봤으면 다 하는데 그때 노드 전부 다 다운돼갖고 노드 다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노드 했던 분들이 노드가 다 그때 막혀갖고 노드 다 다시 설치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 당시에 다시 노드 당첨됐던 분은 다시 다 해줬지만 어쨌든 작년 10월에 하면 노드 대란했었다는 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노드 대란했을 때 제가 이거 또 이 말하면 안 되면 넘어가겠어. 어쨌든 넘어가고 일회성 해장 이거 이제 옮기 다니지 말라는 거. 그래서 노드는 딱 첫 번째 하면 딱 했을 때 잘해야 되는 거. 자, 옮기다가 망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거 그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화면은 핸드폰 화면. 이제 내 핸드폰에 들어가가지고 아시죠? 우리 삼성무 자기 핸드폰에 가갖고 이제 노드를 찾아야 돼요. 노드 이거 아시잖아. 우리 뭐 이제 이거 모르는 사람 이게 노드를 할 사람은 이거 못 찾는 거예요. 자기 핸드폰에 가 노드 찾으세요. 노드 찾으면 이거 떠요. 그러면 여기 떠요. 여기다 뭐 적으라는 거죠. 아까 그 복사한 거 있죠, 복사. 수첩에 적은 거, 수첩에 적은 거. 이걸 적으세요. 그러면 이제 노트북하고 핸드폰하고 둘이 연동되어 버리는 겁니다. 연동되어 버리는 거. 이제, 연동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 좋은 게, 노트북이 참 좋은 게 뭐냐면, 핸드폰을 나중에 잊어먹더라도, 노트북에서도 뭐죠, 이제 파일이 돌아가니까, 핸드폰 분실하고, 이게 파일 분실했을 때 굉장히 노드는 쉽게 말하면 2대가 돌아가는 원리라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2대 돌아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분실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아시겠죠? 2개 돌아가는 거니까. 자, 무슨지 알겠죠? 아까 그거 적으시면 됩니다. 적으면 연동되는 겁니다. 연동되면. 이 화면은 뭐냐면 다시 PC 화면입니다. PC 화면. 연동되고 나서 이제 PC로 돌아와야죠. 그러면 이제 아까지 그 연동되면 이야기를 하면 바뀌는 건데 PC 화면으로 돌아와서 연동이 되면 이제 PC 화면으로 돌아와서 연동이 끝나면 이 화면이 되는 겁니다. 연동 끝나면 이렇게 되죠. 연동 끝나고 하면 이건 PC화면이네. PC화면에 가면 핸드폰에는 절대 노드가 바탕화면에 없잖아요. 그 번개표 밑에 노드 이게 사각형이 절대 없는데 노드가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면 노드 마크가 뜨게 돼요. 노드 마크가 뜨게 돼요. 이거는 노트북 화면입니다. 노트북 화면. 자기 노트북 화면. 이제 이 노드를 눌러주세요. 노드 눌러주고 이제 노드 설정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노드 설정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노드 설정하러 요거 눌러주시고 파란색 하슬 마크 있는 거 요거 눌러주세요. 이제 노드 설정하러 들어가는데 요것도 꽤 중요합니다. 이것도 꽤 중요한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내가 저번에 한번 스무컴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뭐 슈퍼컴퓨터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 잘 얘기했는데 24시간 계속 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당신이 사용이 어떤 거 다 물어보는 건데 이게 다 영어로 돼 있고 번역기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내가 이거 설명이 헷갈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그대로 따라 하세요. 이거 그대로 따라 하세요. 첫 번째 화면은 첫 번째 질문 요거 자기 거 비교해가지고 번역기 돌릴 생각하지 마.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요거 좀 마크되어 있는 거 있죠. 그대로 따라하고 체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체크한 대로 그대로 따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 화면도 그 다음 화면 이 화면입니다. 요건 윈도우를 한다는 거고
요거 윈도우로 설치한다는 거고, 이거 당신 컴퓨터가 24시간 풀로 돌아가느냐 묻는 거, 기타 등등 묻는 거고, 이거, 요것도 엄청 중요한 거, 요 그대로 따라 하세요. 그대로, 이거 아시겠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잘 속편합니다. 속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대로 따라, 그대로 여기까지.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9번까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엔드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없지 않는데. 원래 이거 상당히 귀찮고 까다로운 건데, 여러분 쉽게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슈퍼컴퓨터 신청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슈퍼컴퓨터 신청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책정해갖고 하시면은, 끝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자기 노드 설치를, 나는 노드를 어떻게 하겠다. 나는 슈퍼 노드를 하겠다, 중간 노드를 하겠다, 막내 노드를 하겠다. 처음에 이제 접수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굉장히 컴퓨터 사용도 좋고, 24시간 풀로 돌릴 때 한 달 내내 돌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한 시간도 쉬지 않고 계속 돌리겠다고 설명하는, 이렇게 해야지 작게 가겠지. 나머지 중간에다 놓치고, 나는 가끔 접속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예 속편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끝나게 돼. 미라가 이 화면을 뜨게 됩니다. 이거 다 이 화면을 뜨게 되거든요. 이 화면을 뜨게 하면 백을 누르세요. 위에 백을 누르시고. 백 누르면 이제 도구 설치하는 게 나타납니다. 도구 설치는 이제 드디어 도구 설치 나타났죠. 이러면 이제 고래마크가 떠 있어요. 고래마크. 고래 딱 눌러주세요. 고래마크. 고래 딱 누르면 이제 고래가 이제 설치 프로그램이 안 쓰니까 이제 고래를 설치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래 설치 프로그램 미리 다운로드 받으라는,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고래 설치 프로그램이, 그게 버전이 다 달라요. 이게 고래 설치 버전이, 이게 3개월마다, 4개월마다 계속해서 얘네들 업데이트 하거든요. 업데이트. 그러면 이게 작년에 올렸던 분들, 올해 올렸던 분들, 몇 달 전에 올렸던 분들, 업데이트 전 거를 올리기 때문에, 그거를 설치하게 돼 업데이트가 안 맞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업데이트 누락 때문에 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업데이트 받으면 최신 버전이 그냥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딴 데서 업데이트 미리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더 좋습니다. 이거 바로 최신 버전이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도구를 업데이트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화면에서 그냥 최신 버전 업데이트 받는 거지. 딴 데서 도구 화면을 받아오면은 오히려 그게 더 안 좋다. 버전이 낮는 게 받을 확률이 많다. 거기서 실수 많다. 제가 이제 설명 좀 길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노드를 진짜 설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 다 집어주는 겁니다. 제가 다 막혔던 부분들. 노드랑 엄청 설치를 다 막혔던, 노드를 컴퓨터에다 데스크탑에다 막혔던 분,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깔아라, 이 화면에 뜹니다. 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럼 요거 이제 설치하면 됩니다. 파란색 단추 딱 누르면 됩니다. 단추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서 찌징징, 오케이 눌러야겠죠. 오케이 누르면, 있잖아요. 옛날에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면 숫자 째르륵 올라가면서 한참 동안 고생하고, 한참 동안 한 5분 정도 돌아가나요? 5분 정도 기다려야 될 겁니다, 아마. 5분 정도 기다리고 또 차락차락 하면 드디어 이 화면에 딱 뜨게 되는, 파란색 화면 딱 뜨게 되는데, 그것도 기다려줘야 돼. 이 화면 뜨게 되면 딱 기다려줘 클릭하면 됩니다. 좀 기다려줘야 돼요. 마무리되면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고 컴퓨터가 또 재부팅도 되고 그래요. 재부팅 해라 그러면 또 재부팅 해야 되고, 얘들 그대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줘야 돼요. 아시겠죠? 재설치하라고 이제 자기네들이 재부팅해라면 재부팅해도 하고, 그냥 되는 부팅이 있고, 재부팅해라는 분이 있고, 이렇게 프로그램 좀 하다만 다른데, 난 재부팅해라고 하고, 재부팅도 하고 그래서, 그대로, 이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어떤 화면이 중요하냐면, 이 화면이 중요해, 이 화면이. 자, 이 화면까지는 그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기다려주면 넘어가고, 재부팅만 하면 넘어가시는 겁니다. 재부팅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재부팅 되는 건 아니고, 재부팅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있고, 그 설명하고, 그 다음 이 화면까지 기다려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 화면. 이 화면에서 딱 멈추게 돼 있었어. 이 화면이 멈추면은 뭐냐면, 이 화면 멈추면 이제 포트 포워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 있는 겁니다. 장까지 떨어지면.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포트 포워딩을 하는 겁니다.
노드 설정은 다 포트 포워딩 때문에 안 돼가지고 전부 다 안 되는 거거든요. 이 화면이 딱 뜨면 이제 포트 포워딩을 해야 됩니다. 이제 포트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포트 맞춰주는 거. 자, 포트 맞춰주는 거는 자기 이제 노트북에 가서 그 인터넷 창 띄워가지고 주소 싹 다 지워버리고 자기 여기는 이제 저는 이제 192.168.01.01 이거는 이제 다 다릅니다. 노트북 회사마다 다 공유기 회사마다 다 다르고 자기가 SK 있으면 SK 브로드밴드 공유기 설정 이렇게 치고 U+ 치면은 U+ 공유기 설정 그 다음에 뭐 있죠 KT 쓰면 KT 공유기 설정이라면은 인터넷에 그리 치면 그 공유기 설정 들어갈 수 있는 인터넷 주소가 다 다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이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걸 이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제 거 똑같이 적으면 안 된다는 거 이야기입니다.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다 막히는 겁니다. 여기서 다 막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름하고 암호는 로그인 이름은 다 똑같은데 암호는 또 다릅니다. 암호 적으려면 또 뭐 해야 되냐면 암호 적으려면 또 이것도 암호도 힘들어요. 암호 뭐 되냐면 자기 공유기 있죠, 공유기. 자기 이제 공유기라기보다는 자기 이제 인터넷 들어오면 인터넷 연결해주는 매트박스 있잖아요. 그 DB 보면 그 DB면은 그 뒤에 노트북 DB 해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딱 찍어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 그걸 딱 크게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쫙 일련 번호 싹 다 있어요. 일련 번호 무슨 번호 싹 다 나타나져 있어요. 그래 그걸 보고 여기서 맞춰야지 이 로그인이 되는 거지. 여기서 죽었다 깨도 적어도 로그인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아시겠죠? 거기서도 또 막힙니다. 거기서 한참 막힌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로그인이 되면 중요하죠. 로그인이 되고 나서 포트 포워딩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마다 포트 설정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노력해가지고 포트 포워딩을 할 수 있는 포트 포워딩 메뉴를 찾아야 돼요. 회사마다 다 달라요. 저는 이제 SK도 써봤는데, SK는 방화벽 사이에 있고, 이거는 또 어디 있었더라? 이것도 하여튼 방화벽 찾는 게 나을 건데요. 어쨌든 포트 포워딩이라는 메뉴를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까지 찾는 거는 설명하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리오드가 포트 포워딩을 좀 찾아야 됩니다. 이것들 알아서 찾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포트 포워딩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포트 포워딩을 찾은 다음에 포트 10개를 여기다 다 개방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개방시키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개방시키는 게 10개를 다 포트를 개방해야 된다. 10개를 포트를 다 개방해야 되는데, 이 10개 포트를 다 개방하려고 그러면 꼭, 예를 들어, 한 개밖에 포트 개방이 안 돼요, 이상하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초반에 그렇게 하고 며칠 고생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근데 이게 10개를 다 개방될 때, 10개가 다 적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개만 적어갖고, 31400부터 31409까지거든요. 근데 나는 31400부터 310 한 줄로 해가지고 다 끝났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히 10개 다 띄어야 됩니다. 10개 다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노란색 화면이 이게 뭐냐면, 보안 때문에 대부분이 보안 때문에 가려버리는데, 난 시원하게 나중에 내 거 보안 때문에 다 가려줄 텐데, 나중에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게 한 줄로만 띄우면, 만약에 자기 포워딩을 할 때 있잖아요. 31400부터 31409까지 해가지고 포트 포워딩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만 띄우면 안 돼요. 10개 다 개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10개 다 개방해야 된다는 거. 10개 다. 그러니까 31400부터 31409까지 10개를 다 개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포트 포워딩을 찾아가서 거기다가 포트 포워딩을 찾아가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포트는 한 번만 끝에 가서 한 번 제일 마지막에 포트 포워딩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31400부터 31409까지 포트 개방을 다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트를 열어줄 때 IP 주소도 적습니다. IP 주소. 아까 전에 우리 이제 뒤에 적은 거 있죠. 위에 IP 고정 IP 주소를 잡을 때 제일 위에 IP 주소라고 적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IP 주소도 적습니다. 아시겠죠? IP 주소 적고 포트 여기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거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 다 막힌다. 어? 여기서 막히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다. 나도 여기서 막혔다. 아시겠죠? 여기, 로그인이 안 되면, 로그인이 안 되면, 있잖아요. 우리, 공유기 있잖아. 넷스탑 비비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있어야지 로그인 된다는 거. 중국에서는 죽다 가도 로그인 안 된다는 거. 그 로그인 시킨 다음에, 포트폴리오 어쨌든 찾아가지고, 포트 개방 10개를 다 해야 되는데, 보통 한 개만 개방해놓고 되겠지요. 넘기면 안 되면, 10개를 다 개방해야 된다는, 이거 중요해요. 10개 개방할 때, IP 주소 줬는다는 거. 됐죠?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마지막 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노드 단추를 누르게 됩니다. 노드. 이렇게 끝나면 포트 개방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포트 개방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노드 누르게 됩니다. 그 노드를 누르게 되면 이제 도구가 뭐냐면 이제 아까 거기가 포트가 개방 안 됐기 때문에 막혔잖아요. 이제 포트 개방까지 해버리면 도구가 지게 되는 거냐면 도구 화면을 뜨게 되면 도구가 싹 다 설치가 도구가 이제 이 단추가 뭐냐면 이제 푸른색 단추로 바뀌는 겁니다. 녹색 단추로 바뀌는. 아까 전에는 도구 단추가, 이 고래 단추가 빨간 단추였거든요. 이제 포트 개방이 다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포트 설정이 다 되게 되면 녹색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또 남았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공유기 포트하고 내 노트북 포트하고 서로 그 연동되는 작업인데, 이게 제일 또 안 돼요. 이게 또 막혀요. 이게 또 막혀. 자, 이거 두 번째 중요한 거. 공유기하고 자기 노트북하고 포트가 맞느냐 안 맞느냐 설정하는 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것도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위에 그 녹색 31400부터 31400은 뭐냐면 아까 중에 포트를 이렇게 열어줬잖아요. 그거 공유기에서 열어주게 되면 이 녹색이 떠요. 떴으면 이제 그 연결해라고 이제 체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체크 나우 눌리는데 체크 나우도 잘 눌려야 돼요. 이것도 막 더블 클릭해서 꼭 누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에러 바로 떠요. 그냥 살짝만 탁 한번 치고 빠져야 돼요.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살짝만 탁, 클릭만 살짝만 하고, 이거 뭐 꾹꾹꾹 눌릴 뿐이 하면 에러 떠갖고 안 넘어가집니다. 살짝만 한번 누르고 또 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뜨게 되냐면, 방화벽이, 그러니까, 이거 도구 화면이, 고래마커 도구가 방화벽으로 막혔으니까 허용해달라고 뜨면 더 좋습니다. 이게 안 뜨게 되면은 오히려가 더 안 좋아요. 이거 안 뜨게 되면 또 네트워크 또 맞춰주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뜨는 게 더 좋습니다. 뭐 뜨는 게 안 뜨는 분 있고 안 떠갖고 바로 연결되면 째쓰고 뜨는 게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뜨게 되면 액세스 호용이 뜨게 되면은 더 좋습니다. 도구하고 방화벽 맡은 게 다 없어졌다는 뜻이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은 아마 이런 거 없어도 떴다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경우가 더 많아요. 되게 보기에는. 이게 뜨는 게 안전적이라는 거. 안 떠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뜨는 게 더 좋다는 거.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 화면은 띄어야 되는데 이게 포트 개방 다 됐을 때 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뜨잖아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10분 만에 뜨는 분이 있고 7시 만에 뜨는 분이 있고 하루 만에 뜨는 분, 이틀 만에 뜨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가 이렇게 설치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까지 오기도 굉장히 힘든데 여기 와서도 이게 다 오픈이 안 뜨고 다 빨간색으로 바뀌고 뜨거든요. 거의 98%가 빨간색으로 뜰 겁니다. 내가 장담하면 안 100명이 도전했고 99명이 이게 바로 안 뜨고요. 99명이 다 빨간불로 뜹니다. 그러니까 미치고 한장한 노릇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여기서 이틀인가 3일 막혔어요. 이 점이. 그래갖고 나 열받아가지고 DB 잤잖아요. DB 자고 다음날에 일났나 그 다음날 일나니까 이게 또 개방돼 있더라고요. 뭐냐면 개방이 나중에 되는 겁니다. 개방이. 물론 빨리 될 때, 전 노드 설정 2번이나 했거든요. 처음에는 노드 이거 빨리, 그냥 바로 개방되더만은, 나중에는 하루 이틀 걸려가지고 개방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개방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서 개방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 빨간불 뜨면은, 그냥 오늘 쉬세요, 그냥. 오늘 쉬고, 다음날 켜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한 80% 정도 개방되어 있을 겁니다. 앞에 걸 다 지켰으면. 아시겠죠? 이거 빨간불 떠가지고 빨간불 뜨고 하고 계속 클릭 눌려가지고 될 때까지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더 에러 뜨고 버그 나고 더 안 좋습니다. 이게 이제까지 다 했는데 포트 개방이 안 되고 이게 빨간 게 뜬다. 그러면 그냥 컴퓨터 오늘 꺼버리고 내일 그냥 모레 컴퓨터 켜세요. 그러면 됩니다. 나도 그렇게 됐다니까요. 처음에는요. 두 번째는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잘 안 해주잖아요, 사람들이. 바로 될 것처럼 이야기하잖아. 바로 잘 안 돼요, 이거. 근데 이걸 설명 잘 안 해요. 아시겠죠? 바로 안 됩니다. 99%가 바로 설정, 이게 바로 안 된다는 걸 말해줘야 되는데, 빨갛게 무조건 뜬다는데, 이게 다 파랗게 뜰 것처럼 이야기하잖아. 안 되는 겁니다. 하루 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빨리 뜨는 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제가 뭐, 처음 설치했던 거는 굉장히 사양이 좋았는데,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있죠. 저는 이제 배그 돌아가는 거를 쓰다 보니까, 옛날 노트북에 100원 빵빵 돌아가면 200만원 넘는 노트북들은 막 정말 좋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데스크탑으로 옮길 때 망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 바로 개방 안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하면, 자, 포트 개방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뭐죠? 이거, 컴퓨터를 눌러주시면은, 거의 이제 끝나는 겁니다. 컴퓨터를 이제, 포트 개방까지 되면, 파랗게 다 바뀌면, 녹색으로 다 바뀌면, 오픈이 다 되면, 오픈 바로 안 될 수 있다는 거, 끄고 다 자고, 다음날 하시고, 편안하게 이틀 자고 일어나서 이틀 자고, 저는 이틀 만에 있었으니까, 하루 만에 자고 일어나서 안 되고, 또 끄고, 그 다음날, 그렇게 해도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되면 이제, 뭐가 막혔는지 다시 해야 돼요. 다 지우고, 다른 컴퓨터 하는 게 나아요. 내가 이렇게 돼봤어요. 그래도 안 돼가지고, 다른 컴퓨터에 했었거든요. 그것도 되더라고요. 쉽게 말해도 컴퓨터마다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노트 설치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저전력으로 쓰고, 그 전원도 가장 약간 안 잡고, 어쨌든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기계 설명하면 또 이상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됩니다. 이 화면에 뜨면 이제 박수 쳐야 됩니다. 이 화면에 뜨면 박수 쳐야 고생하셨습니다. 이 화면에 뜨게 되면. 이 화면에 뜨면 이제 이 화면에 뜨게 되면은 이제 노드 대기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노드 대기자가 됐다는 뜻인데, 이게 길게는 3달 걸린다고 그러죠. 길게는. 밑에 적어져 있습니다. 길게는 90일 걸린다 치갖고 하고, 저는 지금 노드를 당첨됐던 분들은 3월 14일 이전에는 단 한 명도 당첨 안 됐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노드 설정을 대봐도 안 되는데, 이게 노드를 안 뽑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마지막에 뽑았던 게 6월달에 뽑고, 6월달 이후로 노드 안 뽑았거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6월 이후로 노드 단 한 명도 안 나는데 5번에 다 뽑았습니다. 5번에 다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5번에 진짜 노드 많이 뽑았습니다. 내가 보면 5번에 그동안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 동안 노드 한 명도 안 뽑았다가 5번에 뽑았으니까, 지금은 그동안 노력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보니까, 그러고 제일 최근에 한두 달 전에 했던 분, 무려 일주일 전에 했던 분도 좀 노드 됐어요. 그러니까 3월 14일 전에만 이게 했던 분들은 다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니콜라스 형님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혜택을 많이 해준 거. 지금 그때는 300개 밖에 없는데, 지금 2,300개인가? 2,800개, 2,300개, 2,000개나 우리 했던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줬습니다. 그래도 거의 다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다시 지금 8개월, 10개월 만에 다시 노드를 해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려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언제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3월 10, 제가 보기에는 메인넷 어쨌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또 장기 입장으로 해놓는 게 좋죠. 지금 3월 14일에 전에 해가지고 며칠 안 하고 당첨된 분들은 진짜 1,000원입니다. 진짜 제대로 좋은 겁니다. 니콜라스 형님한테 큰절해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당첨 안 된 분이고 아직 또 설치 안 된 분들은 이까지만 가고 이제 대기 때리면 됩니다. 자, 그러고 이거는 노드가 다 끝나면 이 화면에 뜨게 되는데, 이까지 왔다고 해서 또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노드를 했다가 노드를 떨어지고 다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잠수 타고 노드 제대로 안 돌리잖아요. 노드 떨어집니다. 망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노드를 할 때, 노드를 24시간 잘 돌릴 수 있고, 풀로 뜨고, 그래갖고, 사양 괜찮은 거, 데스크탑 해라는 이유도, 그래도 내가 데스크탑 옮기다가 한번 망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작전 짜고, 어쨌든, 뭐냐면, 포트 개방이 뭐냐면, 도구가 또 업데이트 돼요. 도구 업데이트 되면, 포트 개방을 또 다 다시 해줘야 돼요. 그때,
포트가 또 안 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노드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 잘 모르면 노드 또 포트를 다시 다 잡아줘야 되는데, 자기가 이거 잡을 줄 모르면 다 누구한테 불러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중에 앞에 설명 잘 들었고, 자기 힘으로 포트를 18개 다 열었었으면 또 포트를 똑같은 방법으로 또 그렇게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또 포트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포트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축하드리고 노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화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 왜 띄우냐면, 제 포토포딩 그 화면, 이 화면을 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이제 그 공개 이제 주소 다 놨다라고 해서 이불 공개하는 거예요. 이불로 내가 이 화면만 따로 이제 찍은 겁니다. 내 겁니다, 내 거. 내 건데 뭐냐면, 이제, 포트 개방할 때, 포트 포딩 개방할 때, 이게 10개를 다 적어야 돼요. 서비스 포트 앞에 있죠, 포트 있죠, 팁실 쪽, IP 주소 있죠, 이거 다 있잖아요. 이거를 10개가 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한 줄만 적는 경우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 화면 떼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드에서 제일 많이 막힌 게 포트 포딩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 이게 되면 됩니다. 이게 안 하고 죽었다 깼다 해봤자 포트 개방이 죽었다 깼다 포트가 안 열리는 겁니다. 이게 되면 포트가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고 하루 쉬었다가 지난 포트가 거의 90% 이상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나름 뭐 길게 찍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노드 설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영상을 오늘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들 노드 다 설치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